회로론을 영어로 키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말이 rate law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속도 법칙.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rate라는 말을 우리말로 반응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반응 속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우선 그거 한번 오랜만에 복습해 봅시다. 뭐 가물가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있어요. A, B가 반응을 해서 CD가 된다. 그래서 반응물은 A, B고 생성물은 CD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A, B, C, D 이런 건 뭐겠어요? 부경. 각각의 화학 양론 계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 반응 속도를 이제 리액션 레이트를 우리말로 이제 V 이렇게 쓸 건데, 그것의 이제 정의.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니까 외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느냐? 우선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준 것들이 있어요. 반응 속도 표현을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그것은 해당 물질이 반응물이라는 얘기예요. 반응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B는 현재 반응식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도 반응물인 건 알겠죠? 자, 그럼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는 여기서 T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율, 이거를 이제 반응 속도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반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져요, 적어져요? 반응물들은 점점 적어지잖아요. 양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 농도 변화율이 플러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 농도 변화가 마이너스란 얘기겠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 혹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서 반응물에 대한 반응 속도에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준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또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율이 맞는데, 이때 만약에 걔들이 생성물이었다면, 생성물은 시간이 지날 때 그 농도 변화가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호에 특별한 변화 없이 플러스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주어진 반응식에서 화학양론 계수가 있다면 그 화학양론 계수를 나눈 것으로 반응 속도를 정의하겠죠? 나눈 것으로 정의하겠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주어진 반응식에서 이렇게 반응 속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또 하나의 등호, 이걸 제목처럼 rate law라고 하는 거예요. rate law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law라고 돼 있는 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law라고 돼 있는 거 우리말로 법칙이라고 정의하죠? 법칙이라고 정의하죠? 자, 법칙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법칙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 법칙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하죠? 부교면 에너지 보존 법칙 증명 안 돼요.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칙은 인류의 무엇을 모은 것이라고 했어요? 인류의 무엇을 모은 것이라고 했어요? 경험.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모은 걸 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험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요. 데이터는 이론이에요, 경험이에요? 실험 데이터는 이론이에요, 경험이에요? 실험 데이터는 경험의 한 종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실험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거를 모아놓은 걸 자연과학에서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부겸 증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법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법칙은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를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부겸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외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뭘 외우라는 거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응물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단위 시간당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동일한 시간에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반응물을 많이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물을 많이 넣어주면 단위 시간당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A도 B도 각각 다 뭐예요?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A, B 전부 다 반응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반응물 농도의 반응 속도가 직접적으로 비례하게 저 반응 속도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 수식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M과 N 요것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차수라고 부릅니다. 차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응물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 반응물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비례하는데 1차에 비례할지 2차에 비례할지 3차에 비례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농도의 차수를 뭐 M, N 이렇게 써둔 건데 이 차수는 철저하게 실험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 시간당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반응물 농도가 몇 승에 관계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그걸 차수라고 표현하고 그 차수는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있는 K, 요 K는 이름이 뭐예요? 요 K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반응 속도 상수.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 이외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속도 상수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일종의 비례 상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비례 상수 여기 딱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구하느냐? 이 또한 실험 데이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반응식에서 컴팩트하게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만 알아두면 앞으로 이제 그냥 풀어갈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미트디트 기출인데 혹은 피트 기출인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속도론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느냐?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AB가 C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AB고 생성물이 C입니다. 오, 이때 아까 이 K가 뭐라 그랬죠, 부겸? 속도 상수라고 했죠. 자, 그래가지고는 실험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 A하고 B는 딱 봐도 지금 반응물들이에요, 생성물들이에요? 반응물들이죠. 그 반응물들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뭐를 측정했다? 여기에 있는 반응 속도를 측정했다. 반응 속도를 측정했다. 그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래 되더라. 즉 단위 시간당 저 생성물들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겠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이걸 분석을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라 이런 얘기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속도 법칙을 적용해 보아야겠죠. 자, 속도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수식 자체가 속도 법칙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경 요 수식의 이름이 바로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이죠. 운동 제2 법칙. 무슨 말이겠죠? 수식 자체 이름이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수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처럼 속도 법칙을 적용해라. 요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데이터들을 살펴볼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실험 데이터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요 3번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왜 3번을 활용하기는 어렵냐면 이게 미지수니까요. 그럼 결국 여기서 활용할 데이터는 1, 2, 4 세 가지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냉큼 하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여기서 1, 2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 2번 비교. 1, 2번 데이터 비교하면 A의 농도는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그죠? 그대로죠? 그런데 B의 농도가 0.02에서 0.04 이게 칠판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0.04 교재는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부경 보시다시피 이 0.02에서 0.04로 몇 배 증가했어요? 2배 증가했죠. 2배. 그랬더니 속도가 몇 배 증가했어요? 2배 증가했죠? 오! 이거로부터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아주 간단한 지수 방정식. 그래서 배수가 된 것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차수를 결정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1, 2번 비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1, 4번 비교를 해보죠. 1, 4번 비교. 자, 1, 4번 비교는 B가 어때요? 그대로죠? 그런데 A가 몇 배 변해요? 3배 변하죠? 그죠? 맞습니까? 0.01에서 0.03으로. 그럼 그때 속도가 몇 배 변하냐고요? 역시나 3배 변하네요. 이것으로부터 M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M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반응의 속도 법칙은 속도상수 K의 A의 1승, B의 1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여기에 있는 각 반응물 농도에 있는 이 지수, 얘들을 다른 말로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 위는 요 지수 있죠? 얘를 오더라고 해요. 여기 속도론 전문 용어로는. 이 오더를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한다? 오더를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한다? 차수. 알겠죠? 저 오더를 우리말 번역으로 차수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 A하고 B의 차수를 바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요 데이터는 지워도 되겠죠? M에는 없어도 되고. 자, 다음 두 번째 K를 구해라. K를 구해라. 자, 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기에 있는 제시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제시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거는 숫자가 뭐 제일 작은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기 유리하니까.
그럼 이때 제시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 건 1번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1번에 대해서 그때 반응물 농도, 반응물 농도, 반응 속도 상수가 나와 있는데 이때 이 데이터들을 어디에 넣어라? 각각 여기에 넣어라. 여기에 넣어라. 자, 그러면 1번 데이터에서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세크.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는 얼마입니까? K죠? 그때 A 농도가 얼마입니까? 0.010. 그리고 B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0.020. 알겠죠? 이렇게 해서 누구를 구해주면 된다? 요 속도 상수 K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니까 쭉 계산해 주시면 대략 값이 0.12 모레 역수, 세크 역수 맞나?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네요. 자,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보기만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내가 항상 하는 잔소리죠. 항상 하는 잔소리.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부경?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 여기에 있는 요 단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속도 상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객관식 문제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얘가 주관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주관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속도 상수를 구하라고 하면 만약 이렇게 썼다. 단위 빼고. 그럼 무려 50% 감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 감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속도 상수 구하라고 할 때 반드시 뭐? 단위. 그러면 이 단위를 제대로 계산하려고 하면 이미 그 전 단계에서 그 전 단계에서 단위를 이미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전 단계에서. 그래서 현재 물질들의 농도가 뭐로 주어져 있어? 몰 농도로 주어져 있지. 그래서 0.01이 아니라 0.01 몰이다. 알겠죠? 0.02 몰이다. 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다 대입을 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미 반응 속도도 어떻게 돼? 몰 퍼 세크.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단위 시간당 농도 변화. 그러니까 단위가 몰 퍼 세크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농도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서 단위 연산을 통해서 속도 상수의 단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알겠죠? 됐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바로 저 가. 이게 얼마냐? 저게 얼마냐? 뭐 어렵지 않죠? 이 3번 데이터를 다시 어디에? 요 수식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 데이터 반응 속도 얼마예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세크고. 그 다음 요때 속도 상수가 얼마예요? 부경 속도 상수가 얼마예요? 0.12 몰 역수 초의 역수죠? 그 다음 이때 A 농도 얼마예요? 이때 A 농도 얼마예요? 0.020이죠?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 가잖아. 알겠죠? 그럼 이거 구하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 됐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풀었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 자, 사실은 부겸아 지금 딱 이 문제 봤을 때 이제 좀 감이 어때? 이게 소감이 뭐 되게 어려워 보여? 아주 단순해 보여? 그냥 단순해 보이지. 이게 시험 문제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무조건 하나 나와. 무조건 하나 나와. 속도론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속도론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때 이런 게 꼭 하나가 나와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놓치면
이거 만약에 이런 거 딱 풀어봤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잖아. 명쾌하고.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나가리 하겠어요? 바로 나가리. 바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무슨 말 되겠어요? 요즘은 뭐 9등급까지는 없지만. 저기 누구냐? 윤지수 알겠죠? 오케이, 됐다.